저는 오늘부터 30분씩 한 달 동안 달릴 겁니다. 왜 하냐고요? 전 게을러 빠졌으니까요. 사실 이 러닝도 생각한 지 몇 달 만에 나온 겁니다. 달리기를 하면 계획적이 된다, 기분이 좋아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달리기 조금 더 알아볼까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이것만 하면 다 된다는 그 약은 아니지만 러닝은 유사만병통치약입니다. 기분이 좋아지며 불면증 개선, 우울증 회복, 심폐기능 상승도 되지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러닝만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것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좋은 러닝 안 하면 손해입니다. 게다가 언제 어디서나 러닝을 시작할 수 있다는 큰 장점, 또 많은 장비가 필요 없고 혼자서도 즉시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더 중요한 건 건강상의 문제만 없다면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 달리는 게 좋을까요? 오후에 달리는 것이 오전에 달리는 것보다 지방을 더 빨리 뺄 수 있었습니다. 마음먹고 달리려면 오후에 달리는 것이 근육이 더 부드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좋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저와 같은 평소에 달리기를 안 하시는 분들은 첫날 러닝을 시작하면 제대로 달리지 못할 겁니다. 거의 걷다시피 하는 수준입니다. 저는 첫날 무리해서 달리다가 토할 뻔했습니다. 이처럼 못 달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 러닝 선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만 달려주면 되는 겁니다. 달리다 걷다를 반복하며 30분을 다 채우고 난 뒤면 상당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힘들었다가 좋아졌다가 내 정신이 왜 이러나 하실 텐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것이 러닝의 장점이기 때문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체력이 좋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뇌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조절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을 줄여서 우울증, 불안장애 등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2003년 논문인 12주간 건강 달리기 운동이 초등학생의 건강 관련 체력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의 최순보님의 논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초등학생 60명을 대상으로 이 논문에서 실험을 했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근력 향상엔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지방이 빠지고 심폐 능력의 향상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논문을 보면 2023년 논문에서는 유산소 운동요법이 우울증 개선 효과에 대한 메타 분석, 유인 대상 중심으로라는 동주함님의 논문입니다. 한국체육과학회에서 한국체육학회지에 실렸습니다. 우울증인 노인에게 매회 60분 주 2회 12주간 유산소 운동에 대한 추적 관찰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우울증에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논문을 다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러닝은 지방을 줄여주고 우울증도 개선해주며 불면증까지 해결해주는 좋은 운동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달리는 게 좋은 방법일까요? 지금도 상당수의 러닝 초보들을 위한 유튜브 영상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들 좋은 방법을 소개해줍니다. 3분 걷고 1분 뛰면서 달리기의 시간을 늘려가는 방법도 있고 팔을 뒤로 툭툭 치듯이 달리라고 하는데 직접 하려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건 직접 달려봐야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팔이 뒤로 가는지 어떤 느낌이 드는지 통통 튀듯이 해보고 발 뒤꿈치로 착지해 보면서 자세를 자신에 맞게 잡아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래 달리다 보면 힘들어서 자세는 금방 무너지기도 합니다. 발에 힘이 안 들어가고 숨이 턱끝까지 차오를 겁니다. 이걸 조금씩 이겨가다 보면 분명 늘어가게 됩니다. 저만의 팁이 있다면 시간이 길게 늘어지는 포인트가 있었는데 저의 경우는 제일 힘든 처음 5분을 참고 넘기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달리기를 시작할 때부터 코로 숨을 들이마셔야 숨이 엉키지 않았고 입으로 들이마시면 목이 마르게 되어서 호흡이 점점 힘들게 됩니다. 숨을 뱉는 건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발은 숨에 박자를 맞춰줍니다. 그렇게 박자를 맞추어 일정 간격으로 리듬을 타듯이 숨을 쉬다 보니 달리는 게 좀 더 편안해졌습니다. 숨 쉬는 건 숨을 들이마시는 걸 2번, 내뱉는 걸 2번 이렇게 후후로 합니다. 템포가 있는 음악을 같이 듣는다면 운동을 조금 더 신나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달리기를 모두가 즐기기엔 제한적입니다. 당뇨나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 달리시는 걸 하시면 안 됩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몸에 근육이 없을수록 달리는 건 부상으로 지켜야 됩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걷기 위주로 먼저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고, 몸에 근육이 너무 없으셔서 무릎이나 발목이 아프신 분들은 보호용품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거기에 추운 날씨로 두통이 생기기도 합니다. 체온과 밖의 공기가 많이 차이가 날수록 달리면서 뇌에 올라가는 혈류가 막히면서 두통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 모자를 쓰신다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추운 만큼 몸을 보온할 수 있는 정도로 옷을 착용하셔야 합니다. 저는 바람막이 기능과 기모가 같이 되어 있는 의류 제품을 착용합니다. 러닝을 시작하기 전 발목과 무릎을 충분히 풀어 주셔야 합니다. 달릴 때 다리 받는 하중이 체중의 3배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최소 10분 정도 스트레칭을 하면서 온몸의 관절을 다 풀어주어야 하는데, 특히 발목과 무릎, 골반, 허리 같은 부위를 중심으로 풀어주셔야 부상을 최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달리면서 가끔 발목이 꺾이거나 방향 전환을 하기 위해서 관절이 돌아가게 되는 것 때문입니다. 다리에 충격량이 쌓이고 있는데 방향 전환으로 급격하게 자세를 바꾼다면 관절에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너무 춥다면 실내에서 러닝머신을 이용해서 달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니겠지 하지만 달리기 생각보다 엄청 힘들고 간단하지만 어려운 운동입니다. 무수한 달리기 방법들이 존재하고 자신의 체형과 목적에 따라서 달리는 목표도 달라집니다. 뭐가 꼭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계속 달리다 보면 조금씩 자세도 안정화될 겁니다. 아이가 걷기를 처음 시작할 땐 걸음마도 제대로 못하지만 걸을수록 잘하게 되는 것처럼요. 러닝도 같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포기할까 그만할까 생각도 계속 들고 왜 하고 있나 싶을 때도 많은데 참고 견디고 하다 보니 괜찮아졌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상당히 어렵고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적응이 될 겁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울 때 생각 없이 걷거나 달리기는 참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됩니다. 달리기를 통해서 기분 전환도 되고 한참 달릴 땐 힘들어서 아무 생각도 안 들게 되니까요. 살면서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너무 답답한데 누군가 만나서 풀어놓고 싶은데 꼭 그럴 때 주위 다들 약속이 있거나 할 때요. 아니면 혼자 있고 싶을 때도요. 힘든 마음을 러닝을 통해서 풀 수 있으니까 달려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혼란스러우시다면 오늘 한번 속는 셈 치고 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